안녕하세요. 에듀테이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K-민즈 군집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K-민즈 군집 분석은 대표적인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 계층적 군집 분석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원하는 군집의 수 K를 미리 지정하고 군집을 구성합니다. 즉 K개의 군집을 일단 만들고 이 군집의 구성원들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업데이트합니다. 대표적으로 K평균 군집 분석과 코어넷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코어넷 네트워크도 비계층적 군집 분석 중의 하나입니다. 코어넷 네트워크는 데이터 군집화에 자주 이용되는 신경망 기법의 하나로 인공신경망과 K평균 군집 분석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K-means,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군집의 중심이 되는 K개의 시드 점들을 선택하여 그 시드 점과 거리가 가까운 개체들을 그룹화하는 방법입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1. 먼저 군집의 수 K를 정하고 2. K개의 관측값을 선택하여 초기값으로 지정합니다. 3. 각 관측값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해당하는 군집에 할당하면 초기 군집이 완성됩니다. 이후 개선,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4. 새로운 군집에 할당된 관측값들로 새로운 중심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3번 각 관측값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해당하는 군집에 재할당하여 군집을 개선합니다. 종료 조건으로 5, 3과 4의 과정을 반복하여 업데이트하되 군집의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중지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K-민즈 군집 분석 단계입니다. 먼저 군집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K는 4, 즉 4개의 그룹이며 초기 시드 값이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 점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처 모여를 실시합니다. 4개의 점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가운데 그림처럼 블루, 레드, 옐로우 그림과 같이 4개의 군집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제 각 군집의 새로운 중심점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중심점을 기준으로 다시 해처 모여를 반복합니다. K평균 군집 분석의 단점은 사전에 군집수에 대한 예상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처음 선정한 시드점들에 따라서 군집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어떤 특이점이 시드로 선택되면 적절한 군집 분석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means의 특징을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K-means 군집 분석은 군집 결과의 생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최적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즉, 로컬 옵티멈입니다. 그리고 스타핑 기준은 두 가지인데 군집의 구성원의 변화가 없을 때 그리고 수식과 같은 스퀘어드 에러 값이 스레숄드 기준치보다 작을 때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브라이틱 스튜디오로 K-민즈 군집 분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고 4개의 수치형 데이터, 즉 세팔랭스 위스, 그리고 팩탈랭스 위스 데이터로 K-민즈 함수로 군집 분석을 실행한 후 스피시즈 값과 비교해서 얼마나 분류를 잘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값으로는 아이리스 데이터의 수치형 데이터 4개 변수를 사용하고 클러스터 군집의 개수는 3을 선택하여 실행합니다. 스피시즈가 세 종류이므로 K는 3으로 지정합니다. 이때 시드 값을 지정해야 하는데 시드 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K-민즈 분석에서 초기 값을 랜덤하게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학습의 편의성을 위해서 시드는 1, 2, 3를 사용하면 교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K-means 함수를 실행하면 각 데이터에 대하여 할당된 클러스터 번호를 줍니다. K-means 함수는 0번부터 시작하여 1번, 2번 이렇게 3개의 번호를 할당합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리면 오른편과 같이 나옵니다. 앞서 K-means 함수를 실행하면 그룹 번호가 나옵니다. 해서 숫자와 문자를 맞춰주기 위한 코드 변환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add column 함수를 사용합니다. add column 함수는 if then else 조건으로 값을 지정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하여 적절히 조정해 줍니다. 여기서는 predict string이라는 문자 컬럼을 만들었고 prediction이 1번이면 세토사, 2번이면 버스칼라, 그리고 나머지 0번 군집은 버지니카로 지정해 줍니다. evaluate classification 함수로 군집 분석으로 분류한 결과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레이블 컬럼은 정답인 species를 지정하고 prediction 컬럼에는 방금 코드 변환한 predict string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average 옵션에서 weight를 선택하고 실행하면 평가 지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recall 값은 0.8933, fscore 값은 0.8918로 나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준수한 분류를 해주었습니다. 이 예제는 직접 한번 셀프 스터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k-means 실루엣 함수를 소개합니다. 이 함수는 여러 개의 k-값을 지정하여 한 번에 k-means 분석을 실행해주는 함수이며 실루엣이라고 하는 매트릭으로 최적의 k-값을 제한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실루엣 지표는 집단 내의 평균 거리와 집단 밖에 가장 가까운 대한 집단 간의 평균 거리로서 구하게 되는데 실루엣 값은 클수록 좋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지도학습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해서 K값을 분석가가 적절히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때 K-means 실루엣 함수를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mple iris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함수에서 sample iris를 입력했습니다. 다음으로 k-means 함수를 실행했습니다. input 컬럼으로 숫자 컬럼 4개, sepal length with, petal length with 선택해 줬고요. 그 다음에 seed는 1, 2, 3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개수는 넘버로 클러스터죠. 이거는 디폴트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런을 수행했고요. 오른쪽과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세토사 여기 프리딕션 1번이고요. 쭉 1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버스칼라가 주로 2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0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버지니카는 대부분 0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0번 그룹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add 컬럼으로 해서 코드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서 왼쪽은 컬러 바이를 정답인 스피시스로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여기다 하겠습니다. 정렬하고 오른쪽은 컬러 바이를 프리딕션으로 하면은 바로 비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토사는 주로 1번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지니카죠. 버지니카는 주로 0번 그룹이 됐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코드를 맞춰주는 거죠. 자, 프리딕션 1번은 뭐로 맞추냐? 파란색이죠? 세토사로 맞춰주고 그리고 프리딕션 0번 빨간 거죠? 요거는 주로 버지니카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프리딕션이 2번인 경우겠죠? 이거는 버시칼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런을 하면 이렇게 프리딕트 스트링이라고 하는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이벨레이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거죠. 레이블은 스피시즈 정답이죠. 그리고 프리딕트 컬럼은 프리딕트 스트링으로 맞춰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애큐러시가 0.8933 그리고 F1 스코어는 0.8917 반올림하면 0.8918 그리고 프리시전 0.9072 리콜은 0.893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컴퓨터 매트릭스도 볼 수 있고요. 노멀라이즈드 된 컴퓨터 매트릭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K-means 실루엣 함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K-means 실루엣 함수는요, 설명드렸듯이 밑에 보면 여기 number of cluster set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하면서 추가하는 거예요. 4, 5, 6개까지 한번 그룹핑을 해서 이 실루엣 그 평가 지표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브라이틱스가 딱 보고서 가장 좋은 결과를 준 클러스터 셋을 이 오른쪽에다가 테이블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런 한번 해볼게요. 자, 시드 1, 2, 3도 있고요. 런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네요. 자, 결과가 나왔고요. 1, 2, 0 해서 3개짜리가 나왔네요. 자, 오른쪽에 모델 탭을 보면은요. 실루엣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개일 때가 실루엣 지표가 0.50으로 가장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루엣 지표를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엑서사이즈를 통해 K-means 함수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앞서 엑서사이즈 4에서 사용했던 프로테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프로틴 데이터에 대하여 K-means 함수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K-means 함수니까 먼저 K 값을 5로 지정합니다. 분석을 수행한 후 4가지 질문에 대해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유럽 25개국 섭생 데이터를 K-means 군집 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국가의 섭생이 유사한지, 영국과 프랑스가 같은 그룹에 속하는지, 핀란드와 유사한 나라는 무엇인지, 그리고 핀란드가 속한 그룹의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많이 먹는 상위 2가지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가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함수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K-means 함수를 수행합니다. 이때 옵션으로 K는 5, 시드는 1, 2, 3를 사용합니다. 맵 차트로 분류 결과를 시각화하면 지역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같은 색깔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초록색 그룹이네요. 가만 보니 바이킹으로 유명한 나라들이 초록색으로 지정되어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주황색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핀란드가 속한 그룹과 아닌 그룹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인덱스 변수를 add 컬럼 함수로 지정합니다. is 핀란드 그룹? 이 의미로 is f 그룹 변수를 정의했고 핀란드 그룹이면 fg 값을, non 핀란드 그룹이면 ng 값을 줍니다. 다음, 그룹 간 단백질 공급원의 평균 섭취량을 구하기 위해 피벗 함수를 사용하며 이때 aggregate 펑션으로 mean을 지정합니다.
피벗 결과값으로 핀란드 그룹과 아닌 그룹 간의 섭취량 레이쇼 값을 계산하여 구합니다. add 펑션 칼럼 함수를 사용했고 그 결과 fish와 milk가 1, 2위로 나옵니다. 셀프 스타디로 직접 해보셔도 좋습니다. 실습 진행합니다. 엑서사이즈 C4-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로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이 엑서사이즈 C4에서 썼던 프로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틴 데이터를 똑같이 쓰는 거고요. 여기서는 앞서는 하이어 레키칼 클러스터링을 썼지만 여기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컬럼 9개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의 개수는 또 5개로 나눴습니다. 자, 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이 됐고요. 맵 차트가 없어서 맵을 셀렉트 하겠습니다. 크게 키워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핀란드잖아요. 핀란드는 초록색 그룹으로 되어 있네요. 핀란드 옆에 있는 뭐죠? 이게 벨기에인가요? 아, 스웨덴이네요.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리고 여기가 덴마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과 프랑스는 같은 그룹에 있게 되겠고요. 딱 보니까 지역적으로 가까운 데 있는 뭐 스페인, 포르투갈은 뭐 맨날 같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하고 그리스 뭐 이쪽이 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핀란드와 유사한 나라 아까 구했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였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핀란드가 속한 그룹과 속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핀란드가 속한 그룹을 필터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핀란드 그룹을 찾으면은요. 필터에서 찾으면 핀란드 그룹이 나오고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프리딕션 넘버가 2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이 핀란드의 프리딕션 넘버랑 같은 걸 찾아라. 이런 식으로 찾으면 그래서 런을 하면 이렇게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나온다는 거죠. 같은 프리딕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은 여기 테이블이 몇 개 없으니까 눈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테이블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렇게 필터하고 조인을 쓰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그 핀란드 그룹이 프리딕션이 넘버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add 컬럼에서 조건을 주는 거죠. 프리딕션이 2번 그룹이면 FG, 핀란드 그룹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NG, 난 핀란드 그룹이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OK를 하고 런을 하면 맨 오른쪽에 핀란드 그룹과 아닌 그룹에 대해서 is F 그룹으로 컬럼을 줬고요.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은요. 피벗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벗을 해서 로우는 없고요. 컬럼은 is FG 그룹으로 해서 그러면 컬럼이 is FG 그룹이니까 요 밑에 나오죠. FG냐 NG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과 썸을 구했네요. 이렇게 해서 민과 썸을 구해서 9개의 프로틴 소스에 대해서 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add 펑션 컬럼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계산했습니다. 자, 레이쇼를 구했죠. 레이쇼는 new 컬럼 네임이 레이쇼죠. 레이쇼는 min FG하고 min NG의 비율이다. 그래서 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더니 레이쇼 값이 나왔고요. 이것을 소팅을 해보면 자, 피쉬가 2.32배 많이 먹고 2.33이네요. 그
다음에 밀크는 1.77배 많이 먹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쉬와 밀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K민수로 돌아보면은 아마도 바닷가에 위치했으니까 피쉬를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K민수 분석 마치겠습니다.